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오늘은 이 COVID-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이 19의 정체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이게 정식 명칭인데 우리가 보통 COVID-19이라고 그러죠. 이 녀석을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식 차원에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왕관 모양이죠. 머리에 쓰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할 때 이 코로나 이게 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왕관. 이런 관 형식. 그 바이러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틴 S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라이코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는 당을 만드는 당 단백질 이런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틴이라고 또 새로 명명된 명칭이 있네요. 멤브레인 프로틴도 있죠. 이 세포막을 만드는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RNA 지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RNA는 뭐 이렇게 운반이나 정보 메시지를 운반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RNA는 리보핵산이라고도 그럽니다. 리보뉴클릭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 그 리보스라고 하는 우리가 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생물책에 나오는 정도의 정보인 거죠. 리보스에 들어있는 핵산인데 단백질하고 결합하면은 세포질 속에서 리보솜의 그 중요 성분을 만들기도 하고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거기 mRNA, tRNA 이런 게 따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겉에 엔블롭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이 여기 스파이크 문양의 이 부분이 다른 단백질이랑 굉장히 접착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접착이 잘 돼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 녀석을 한번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symptoms of COVID-19, 이 COVID-19의 증세, 징후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systemic, 일단 신체 전체 체계의 생리 전체와 연관돼서 미치는 영향은 fever, 열이 난다는 겁니다. fever, 열, 발열, 37.5도 이상의 열이 나겠죠. 고열은 아주 위험하겠죠. 뭐 39도, 40도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fatigue, 피로 증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전신 피로. 그리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니까 여기 respiratory, 발음은 respiratory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respiratory, 호흡기와 연관돼서 호흡기라고 할 때 입, 코에서 목구멍 지나서 기도, 그 다음에 폐 있는 데까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dry cough, 마른 기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증세인 거죠. 열, 피로감, 그 다음에 마른 기침, 그 다음에 shortness of breath, 호흡의 짧음, 호흡이 짧다는 것은 호흡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그 숨이 차는 겁니다. 숨이 차는 거, 숨차오름, 숨참, 호흡이 짧은 거. 그 다음에 sore throat, 목구멍이 아픈 거, 목구멍 통증. 그 다음에 runny nose, 콧물이 질질 흐르는 것, sneezing, 재채기. 이런 것들이 바로 호흡기와 연관된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kidney, 이걸 신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하죠. 이 kidneys, 신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렇게 복수로 쓴 겁니다. 여기 양쪽에 이 신장이 decreased function, 감소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장이 온전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신장, 콩팥이 고장난 건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어렵게 번역을 해요. 신부전이라고요. 이 전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건데 신장의 기능이 온전하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신부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관련 용어라 쉽지가 않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에는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intestine, 여기는 large intestine과 small intestine, 장이 있는데 이 장과 연관돼서 diarrhea, 설사,
이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질, 설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과 연관된 증세라는 겁니다. 심각한 증세인 거죠. 그 다음에 circulatory system, 순환기와 연관돼 갖고는 decreased white blood cells, 감소된 백혈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외부의 적, 항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즉 화이트 블러드 셀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역병이 우리 몸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숨을 놓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연관된 신체 어떤 구조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증세, symptoms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symptoms of COVID-19 보면은 관련 진료과는 감염내과, 호흡기학과, 바이러스학과 이런 데서 주로 관련 진료를 한다고 그러죠. 이 COVID-19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acute, 급성, respiratory, 호흡기 관련 질병이라는 겁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증세는 fever, 열이 나는데 37.5도 이상의 증상 발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이 생긴다고 그랬죠? 숨차다 이런 겁니다. 폐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숨이 차겠죠? 코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complications, 합병증이 있는데 이 합병증 좀 볼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호흡곤란 이런 호흡기 질환이었다가 뉴모니아, 폐렴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뉴모니아. 그래서 우리가 뭐 우한 폐렴 이렇게 그런 명칭을 갖다 붙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 쓰면 안 되는 그러한 용어인 겁니다. 그 다음에 ARDS라고 AG가 아니라 ARDS, 즉 Acute Respiratory, 급성 호흡기 관련 장애 증후군, 급성 호흡기 장애 증후군,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겁니다. 급성이라는 겁니다. kidney failure,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신장의 오작동, 신장 기능 실패, 신장 기능 장애, 콩팥 고장 이렇게는 번역 안 하죠. 이건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붙인 개념이고요. 유식한 말로 이렇게 신부전, 이 신이 신장을 말하는 겁니다. 콩팥 신자입니다. 신부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장 생리 기능 상실로 인해서 생체 유지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신장 이런 데 노폐물 같은 게 축적해가지고 뇌의 비중이 저하되는 이런 상태. 여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causes, 여러 가지 질환, 그 원인들, 이걸 유식한 말로 병인이라고 합니다. 병의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의 병인은 severe, 아주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급성 호흡기 질환 증후군 하면 우리가 옛날에 SARS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과 연관된 바이러스라는 거죠. 관련이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risk factors, 위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 travel, 여행 다니는 것. 여행 다니면 그만큼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stay home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stay, 집에 좀 머물러 있어라. exposure to the virus,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여행을 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당연히 확진자가 되겠죠. diagnostic method, 그럼 여기 진단, 치료 방법 이런 거에는 RT-PCR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RT-PCR 테스팅이라고 그냥 그대로 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RT라고 하는 거는 reverse transcription,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전사, 유전학 용어인 거죠.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역전사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의 전사에 의한 폴리머레이스라고 하는 DNA나 RNA를 형성시키는 촉매 요소가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RT-PCR 테스팅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mmunoassa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뮨, 면역학적 검정 방법, 면역 측정 방법 이런 게 있고요. CT 스캔, CT 촬영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하죠, 지금. 그 다음에 코비드 19을 갖다 예방하는 방법. 여기 correct hand washing technique. 정교한, 정확한 손 씻기 기법. 여기 손 씻기가 뭐 대단하다고 테크닉까지 써놨는데 이 말을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성하게 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손톱 이런 데까지 정교하게 맨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정말 바이러스 따위에 안 걸릴 정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누나 아니면 소독제 따위로요. 그렇게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번호판 누르거나 손잡이 만지거나 뭐만 하여튼간 만졌다 싶으면은 손을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죠.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러면서요.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cough etiquette. 기침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으로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행위 자체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윈윈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편견,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될 자세인 거죠. 이렇게 기침 예절, 기침을 할 때도 여기 우리가 팔꿈치 있는 쪽에다 이렇게 대고서 사방으로 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기침 예절,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voiding close contact, 아주 밀접한 접촉, 이걸 피할 것. 아픈 사람들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그런 환자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할 것. 혹은 subclinical, 우리가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자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subclinical, 무증상, 증상이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증상이 아래에 잠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증상일 뿐이지 증상이 없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현재 안 나타난 거. 그러니까 준임상적인, 잠재적인 그런 바이러스, 그런 캐리어,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증상자, 이런 사람들도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유행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말인 겁니다.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일정 거리, 1.5m에서 2m 정도. 그래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서로에게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러한 규범들을 지켜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reatment,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치료 방식은 symptomatic,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에 따른 그런 증세에 적합한 치료 방식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upportive, 이거는 환자가 그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을 갖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의 건강을 지탱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그러니까 증세에 맞게 치료하면서 환자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환자의 건강을 유지, 지탱해주는 이런 쪽의 치료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frequency,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 발생 빈도는 오늘 3월 23일 현재 33만 9,645의 confirmed cases, 확진자 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14,717명입니다. 3월 23일 현재. 그리고 여기 3 내지 4% 확진자 중에 3 내지 4%가 사망에 이르는데, 이것은 거기서 그 unconfirmed, 즉 확진되지 아니한 그런 케이스, 확진되지 아니한 사례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간 3 내지 4% 이 퍼센트가 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현재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 다시, 아까 저기 symptoms of COVID-19의 사례는 다 설명했는데 여기 uncommon, 예외적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uncommon symptoms, 좀 예외적인 그 통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COVID-19의 증세는 기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침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침이랑 만성 피로, 그쵸? 이런 게 주종을 이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예외적으로 coughing up sputum, 타액을 갖다가 이렇게 타액을 갖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그 기침하면서 타액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타액이 우리가 왜 요즘에 그거 비말이라고 그러죠? 비말이 퍼져나가는데 그게 버스 안에서 뒷좌석에서 앞좌석까지 공기 흐름을 타고 가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숨이 가쁜 것, 그 다음에 sore throat, 목구멍이 아픈 것, headache, 두통이 수반되고 pain in muscles or joints, 어떤 근육이나 관절 이런 데에서 통증이 느끼기도 하고 chill, 오한, 섬뜩하게 막 추운 거, 오한이 느껴지기도 하고 nausea, 어떤 구토 증세, 막 토할 것 같은 그 멀미 이런 게 생기거나 vomiting, 역시 토하는 겁니다. 이런 증세. 그 다음에 nasal congestion, 코막힘 이런 현상도 흔하진 않지만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 다시 말하면 중증의 경우에는 high fever, 고열이 나타나고요. 고열, 그러니까 37.5도를 훨씬 넘는 온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ughing up blood, 피를 토해내는 겁니다. 피를 각혈이라고 그러죠. 각혈. 피가 기침하는데 피가 같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kidney failure, 신부전이란 말은 이제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백혈구수 감소, 이런 게 심각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세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명칭의 변화에 대해서 한 1분 안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렇게 이런 명칭, 여기 SARS 이런 쪽으로 명칭이 붙다가 이 동물 기원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데 2019년 뉴 코로나 바이러스 급성 호흡기 질환 뭐 이런 쪽으로 명칭이 옮겨가다가 WHO가 이런 식으로 2019 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명칭을 정했었죠. 그러는데 이게 임시 명칭이었습니다. 최초 발생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 2019년 12월 중순 원인 불명 폐렴 증상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이후부터 이 질병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폐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을 중국말로 쓰면 신형, 새로운 형태의 관상, 여기 나와 있죠. 관처럼 생긴, 왕관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관처럼. 그래서 바로 코로나라는 명칭이 주어진 거죠. 이 관상처럼 생긴 관상병, 그러한 독감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폐렴과 연관된 그러한 바이러스라는 거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랬다가 2월 10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비드-19으로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지금 정식 명칭은 코비드-19인 겁니다. 이건 약자이고요. 원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이것인 거죠.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WHO가 범유행병이다.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코비드-19는 팬데믹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한 폐렴 뭐 이런 말, 우한 페이안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명칭은 지역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후 및 증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증에는 열, 기침, 호흡곤란, 설사 이런 게 따를 수 있고 중증은 고열, 각혈, 신부전, 백혈구 감소 이런 게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자라는 많이 쓰는데 바탕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합병증이나 병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 노인, 약자, 요즘에 유아 이런 경우 등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잠복기는 2주 내외였었는데 최근에는 최대 잠복기가 45일까지 늘어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